혹시 어젯밤에도 아무런 변화와 없이 그대로 잠드셨나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저는 박영도입니다. 올해 72이고 지난 40년간 오직 비뇨기과 한 길만 걸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의 전명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약도 듣질 않고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죠. 저는 그분께 단 하나만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양손으로 허벅지 앞부분을 만져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쪽 다 허벅지가 차가웠지만 왼쪽이 훨씬 더 차갑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혈관 문제였습니다. 혈류가 막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74%가 성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기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허벅지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허벅지를 지나가는 대퇴동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혈관 건강 회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40년 동안 연구해온 혈관 회복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벅지의 온도를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에 단 5분만 투자에 막힌 혈관을 개선하는 특별한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천연 성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의 반응을 되살리는 감각훈련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몸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개선된 분들이 80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울산에 거주하시는 73세 김철민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혈관 문제를 그냥 두면 단순히 성기능 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달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카이스트 최철의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류 속도가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남성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의 온도가 1000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허벅지를 지나는 대퇴동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성기능 저하의 시작은 심장이 아닙니다. 허벅지를 지나는 대퇴동맥에서 비롯됩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병원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약만 처방하고 끝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치료는 모두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진료해 오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다리, 특히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쪽이 매우 차갑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권유합니다.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30초간 눌러보신 뒤 손을 떼고 그 부위가 본래 색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한 혈관이라면 3초 이내에 분홍빛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10초 이상이 걸립니다. 이처럼 혈액순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며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다리 쪽 혈관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시에 호르몬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제 진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막힌 혈관을 개선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5분 동안 하는 혈관 깨우기 운동입니다. 이 방법을 찾기까지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의학 자료를 살펴보고 직접 여러 방식으로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산화질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근육을 정확히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산화질소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시청을 멈추시면 이 중요한 혈관 확장 비법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5분 혈관 깨우기 운동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보통 방식과는 다릅니다. 앉을 때는 5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때는 3초에 걸쳐 힘있게 올라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그 결과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동작은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서서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되 손으로 허벅지를 눌러 저항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총 20회를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선체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인데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릴 때는 2초, 내릴 때는 3초에 걸쳐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근육을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 동작도 20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무릎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10초 동안 부드럽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 4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면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시해야 합니다. 밤새 느려졌던 혈류를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하면 효과가 반감되니 꼭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혈관을 진짜로 건강하게 만들려면 몸속에서부터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연 영양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5년 전 어느 환자분이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물어보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주스를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이어져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룰린은 흔히 천연 비아그라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시트룰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는 아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트룰린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아연은 그 작용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트룰린과 아연을 함께 섭취해야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권장하는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트룰린은 하루에 3g에서 6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복용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하루 10mg에서 15mg이면 충분합니다. 이것 또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트룰린은 관계 예정 약 2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해 주세요. 물과 함께 드실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7을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시트룰린의 체내 흡수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5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제가 40년간 연구를 통해 찾아낸 최적의 비율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만 실제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체가 준비되었다 해도 뇌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감각기억 훈련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방법은 뇌과학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5분간 집중하세요. 20대나 30대 시절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면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당시 느꼈던 힘, 안정감, 만족감에 최대한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훈련하시면 뇌의 회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회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쌓은 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각 훈련을 할 때 실패의 기억은 절대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뇌는 반복되는 기억을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 그것이 현재의 나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억만 반복해서 떠올려주세요. 이 방법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신경과학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올림픽 선수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멘탈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운동을 완수했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고 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 몸의 회복, 영양소 섭취, 그리고 뇌의 반응.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 모두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 방법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겪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세 정태우 어르신은 오랜 시간 절망 속에 계셨습니다. 5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 방법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인분도 남편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밝아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82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는 매우 인상 깊습니다. 당뇨까지 앓고 계셨지만 제 방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함께 좋아졌고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79세 박철민 어르신도 다른 예시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약물과 상호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셨지만 천천히 단계를 나눠 실천한 결과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더 안정되고 전반적인 몸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4세 이동연 어르신은 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의료진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했고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였습니다. 결국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나이를 잊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실천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 습관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패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거나 밤을 새면 호르몬 분비 주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깊은 잠을 어렵게 만듭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해주세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식습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식사는 수면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고 대신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효과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1~2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자체를 방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체중 관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됩니다.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가 흔들리면 어떤 고급 방법도 소용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 상태가 좋아져도 부부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변화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7세 조민철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부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5년간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관심부터 천천히 표현해 보라고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드리거나 부인의 손이 차가우면 살짝 잡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81세 김봉수 어르신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부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멀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고 고백하셨다고요. 부인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체면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워하시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감추는 것보다 솔직한 표현이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8세 방영식 어르신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졌고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였다고 하셨습니다. 신체 접촉도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오히려 부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묶은 종합 실천 계획입니다. 첫째 주에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만 시작하세요. 허벅지 온도를 확인하고 간단한 동작부터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식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시트룰링과 아연을 복용해 추가하세요. 운동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면서 변화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 되면 뇌 훈련까지 함께 병행해 주세요. 이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몸에서 반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멈추지 마세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안정적으로 변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지만 어떤 분은 2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안내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8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허황된 얘기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야말로 이 방법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70대든 80대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나 뵈었던 가장 연세 많은 분은 87세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시작이 늦어질수록 회복도 늦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실천 의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